문경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한 참기름 가게가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으며 판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면서 골목 상권에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달성군 합인면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합인면 대평지구 2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천여억 원을 들여 2031년까지 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과꽃이 피는 시기가 일주일가량 빨라지면서 경북 농기원이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화 시기에 맞춰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문경에 기름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참기름 가게인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으며 판로가 넓어졌고 입소문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면서 가게가 있는 골목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볶은깨에서 고소한 향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따끈한 참깨는 어느새 요리 친구 노란 참기름이 돼 병에 자리 잡습니다. 문경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된 경북 문경의 세제 참기름입니다. 지역 곡물상회로부터 들여온 국산 참깨를 이용해 주문과 동시에 기름을 내고 풍미를 위해 딱 한 번만 짜다 보니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번에 들기름 짜러 왔는데 하도 깨끗하게 잘 짠다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짜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입소문난 세제 참기름은 지난해 10월 한 대형마트 시니어마켓에 입점하면서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에 100병 남짓 만들다 450병씩 만들게 된 겁니다. 일이 몇 배는 많아졌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8명의 시니어들은 자신이 만든 참기름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손님이 있다거나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너무 즐겁고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나이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되고 또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빠진 세제 참기름은 인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사러 오거나 구경하러 왔다가 인근 카페, 상점 등을 들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시니어 클럽의 여러 상품들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 전체도 활성화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현재 의견이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의 수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 소득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참기름 가게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으면서 골목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합니다. 부지가 좁고 시설이 낡아 확장과 이전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이제 최종 이전지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합인면에 새로 조성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는 등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1988년 건립돼 35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데다 부지가 좁다 보니 확장이나 이전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민선 8기 들어 이전으로 결론이 나고 이제 이전 부지까지 확정됐습니다. 이전지는 달성군 합인면 대평지구 일대입니다. 2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천여억 원을 투자하여 2031년까지 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합인면은 또 다른 후보지였던 북구 팔달지구보다 확장 가능성이 높고 시설 배치가 유리하며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으로 사업성과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새로 건립되는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 시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유통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 시설을 구축하고 출하 품목 관리나 차량 관제 등 물류 통합 관리 시스템도 접목됩니다. 이전지가 결정되면서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도 있는데 대구시는 이에 대비해 이전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전지 일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급격한 집가 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나면서 급물살을 탔던 이전 논의가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올해 사과 농가에서는 과수 화상병 방제 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방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식물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 화분 매개 곤충이 꽃에 옮기면서 번지기 때문에 개화기에 맞춰 제때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사전 약제 방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 화상병 약제 방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상병은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치료제가 없는 식물병으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부되는 약제로 적기에 살포해 주시고 수시 예찰로 화상병 의심주는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올해 사과꽃 만개 시기는 4월 말부터 5월 초순.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2일에서 9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염 위험 시기와 적기 방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방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가들이 그냥 개화 전에 임의로 방제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문자 같은 걸 알려줘서 그걸 보고 방제 시기를 결정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 시기나 약제량 같은 것도 알려줘서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은 지난 2021년 안동과 영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12개 농가 5.9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재산 규모별로 좀 보겠습니다. 20억 원 이상이 3명 중에 1명꼴인 6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기준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보다 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7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신고 대상자 가운데 73.6%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좀비 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812명으로 전체 39.9%에 달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인데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해야 합니다.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제3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30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경제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 65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박몽용 전 경주 YMCA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추진위는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서명운동,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유치 선언 이후 에이펙 유치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간추진위원회와 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30일 내년도 국비 확보 제2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지역 활성화 방안과 함께 정부의 지역 주력 산업 개편에 대구 5대 신산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주요 신규 사업은 대구 모터 인증센터 구축, 4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술 지원 기반 구축,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등입니다. 영천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기업 화신이 30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에서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화신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첫 입주 기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800억 원을 투자해 6만 1,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자동차 셰시 경량화 제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접 고용과 협력사 간접 고용 등 5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영천시와 화신은 지난해 12월 하이테크 파크 지구 입주와 관련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복귀 1호 기업 화신이 하이테크 파크 지구의 첫 입주 기업으로 첫 삽을 떼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화신의 신공장이 준공이 되면 12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 유치와 미래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자매함인 해군 서해 류송용함 장병들이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은 경북도청에서 열린 징비의 삶, 임진왜란을 이기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저자인 류영아 선생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해 서해 선생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안동시는 서해 선생의 국난 극복과 유비무한 정신을 계승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해 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달 2일 영주 관음사에서 무형문화재 공연 등 불교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윤달을 맞아 불교 전통 예식인 생전예수제와 천도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여산 보유자인 동주원명 스님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등 8명의 고승이 바라춤과 나비춤 등 다양한 불교 예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주는 자존심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불교 문화의 진수를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문화재 스님들이 8분이나 오셔서 여러 우리 영주 10만 시민들이 새로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민선이기 경상북도 체육회장에 김점두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협치로 체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북 체육인의 단합과 화합된 모습으로 웅도 경북에 걸맞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취임식과 함께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임원 선임과 각종 위원회 구성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대졸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함께 대학 취업 역량 강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대구시는 계명대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계명문화대 등 4개 대학의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부터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